2000년도 더 전 이집트 해안의 한 마을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봉인되기 전 그를 사랑했던 누군가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얇은 금박을 혀 모양으로 만들어 고인의 입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방금 그 무덤과 그와 비슷한 수십 개의 무덤을 열었습니다. 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기이하면서도 애틋한 믿음 중 하나인데 곧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이 발표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집트는 또 다른 발견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나라 반대편 사막 아래 묻혀있던 잃어버린 도시였습니다. 두 가지 발견,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합쳐져 우리가 거의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금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곳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이집트 지중해 연안의 해변 마을입니다. 한때는 해상무역으로 번성했던 분주한 항구였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죠. 그러다 1986년 건설 노동자들이 땅을 파던 중 우연히 이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18개의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11개는 단단한 암반을 약 26피트 깊이로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7개는 지표면의 석회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일부 매장실은 2000년 넘게 무거운 석판 뒤로 굳게 닫혀 있었고 내부의 모든 물건은 누군가 남겨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는 길이가 약 8피트인 석관이 발견되었는데 원래의 덮개가 그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처럼 보이게 조각된 석재 제단인데 사실은 가짜 문입니다. 열리지도 않고 어디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런 문이 산 사람은 사용할 수 없지만 죽은 사람은 사용할 수 있는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돌 속에 만들어진 밖으로 나가는 길인 셈이죠. 세 번째는 가장 작은 것인데 시신 옆에 놓인 작은 유리병들입니다. 눈물병입니다. 이것들의 용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중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설은 애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받아 고인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더 그럴듯한 설은 단순합니다. 기름이나 액체를 담는 용도였죠. 어느 쪽이든 결국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 바로 황금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이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하나의 여정이었죠.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저승에서 신들 앞에 서면 내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심판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으려면 말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삶에 대해 답해야 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은 살아있지 않죠. 몸은 쇠해갈 뿐입니다. 당신의 혀도 결국 땅속에서 썩어 없어질 텐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황금의 역할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금이 신들의 살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부패하지도 변색되지도 썩지도 않는 물질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불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에게 황금으로 만든 혀를 주었습니다. 신들과 똑같이 영원히 지속될 목소리를요.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이의 시신 앞에서 육신은 썩어도 결코 썩지 않을 유일한 것을 건넨 겁니다. 과시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곧 영원히 봉인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심판의 법정에서 여전히 말을 하고 공정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곳 땅속에서 황금혀가 20여 개나 발견됐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고대 이집트의 보호 상징인 호루스의 눈이 새겨져 있습니다. 심판을 앞둔 영혼을 위한 마지막 갑옷인 셈이죠. 자, 이제 2번째 발견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고고학자들이 사막 아래 묻힌 도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견은 같은 이야기의 다른 면을 들려줍니다. 이곳은 거대하고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는 푸른 땅,
오아시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집트 역사에 거의 모든 사건이 일어났던 나일강과는 멀리 떨어져 있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하지만 약 1600년에서 17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 시기는 이집트 역사상 독특한 순간입니다. 파라오는 이미 사라졌고 클레오파트라 사후 400년이 지난 때였죠. 이집트는 더 이상 스스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일부였으며 그곳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에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을 피해 길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무질서하게 커진 옛 도시들과 달리 이 도시는 계획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뻗은 넓은 도로와 이를 가로지르는 길들이 광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죠. 마치 현대 도시처럼 깔끔한 격자형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건물이 들어서기 전 미리 모든 위치를 정해둔 겁니다. 중심부엔 1650년 전 지어진 교회가 메인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가장자리엔 2개의 망루와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요새가 자리했습니다. 진흙 벽돌집 안에는 빵 굽는 오븐과 부엌, 돌절구, 항아리, 램프, 기름과 향수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매일 밤빵을 굽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수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누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두 집이 특히 눈에 띕니다. 한 곳은 교회에서 일했던 티소스의 집이었고 다른 한 곳은 교회보다도 더 오래된 타비보스의 집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바실리카가 세워지기 전 사람들이 타비보스의 거실에 모여 기도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그들은 또한 거의 200개에 달하는 기록을 발견했는데 이는 비싼 종이가 아닌 깨진 도자기 조각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저렴하고 어디에나 있고 공짜였으니까요. 고대판 포스트잇이니 기록들은 매우 귀중합니다. 1600년 뒤를 기약하며 영수증을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기엔 거래 내역과 편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냈는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 했을까요? 웅장한 기념비는 왕이 바란 생각을 보여주지만 영수증은 평범한 화요일의 실제 일상을 알려줍니다. 이 두 장소가 나란히 보여주는 모습을 보세요. 바닷가에선 여전히 고대 이집트식 매장이 행해졌습니다. 황금현아 가짜문 같은 오랜 신념을 고수하면서요. 반면 사막에선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유형의 도시, 거실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시대와 신시대가 같은 나라, 같은 순간에 얽혀 서로를 완전히 놓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상황을 매우 희귀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단면도 아니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이집트의 단면도 아닙니다. 이는 혼란스러운 과도기이자 변화의 한가운데에 선 문명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건 보물이 아닙니다. 영수증, 빵 굽는 오븐, 거실이 된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누군가가 혀 위에 올린 얇은 금 조각이죠. 황제는 이야기를 왜곡해 자신을 포장할 수 있었겠지만 그 금 조각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것은 어둠 속에 봉인된 사랑의 행위였고 여전히 그곳에 목소리의 형상을 한 채 결코 오지 않을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